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 기술 사관학교와 함께 새롭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기술적 분석을 접하고 나아가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기술 사관학교의 공식 오픈까지는 100여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로 충분히 함께 하시면서 과연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은 계좌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술적 관점 토크쇼, 기관쇼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로 국내 주식,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주로 해외 주식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주중에는 보통 올려드리는 것이 짧게 전략만 해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지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좀 한 땀 한 땀 집어내면서 과연 이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지 충분히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주말에 이 시간이 좀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차트 기술 사관학교와 함께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이후에 하겠고,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진짜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이 시간 동안 함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은 뭐다? 올해는 박스다. 박스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봤자 제한적이고 떨어져봤자 제한적이다. 지금은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 차트를 잠깐 볼까요? 어차피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시장은 2323에서 2495 이 중심축을 가지고 박스 안에 있다. 지금 또다시 위로 슈팅하고 있죠. 이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차 전지가 시세를 내면서부터 시총의 파이를 키워놨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력이 좀 더 커가지고 상단 배리어가 좀 더 올라가거나 이 위에서 또다시 박스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굳이 어렵게 추격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추격이라는 이야기는 지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 박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죠. 삼성전자는 진짜 본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본 종목이 진짜 좋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뭐다? 본 종목이 이 시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컨트롤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뭐였습니까? 63,200원, 800원 이 마디에서 아래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이 커진다. 어디서 잡든지 목표는 어디다? 63,200원에서 800원짜리는 무조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밌는 거는 제가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쵸? 일목과 이 120평을 탔을 때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뭐다?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라는 말에 굉장히 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시장에서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 종목만 보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본 종목의 방향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미 이 자리를 뒤지면서부터 추세 전환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좀 바뀌어 있고,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3,200원에서 800원의 이 마디가 저항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지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은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68,800원에 어떤 마디에 걸려 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서 매수해서 계속 이렇게 드셨던 분들은 내가 다 털고 끝났으면 이 상승을 아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속된 말로 굉장히 양아치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고서 끼워 맞추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극점에서 극점까지 매매하고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이 슈팅까지 다 먹으면, 만약에 세상에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누가 고생하고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손실폭을 축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냥 다행이겠거니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이 위에 어디에서 물렸든지 68,800원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줄여갈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더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올해 박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박스가 아니라고 상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면 냉정하게 지수를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다시 가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굉장히 좋고 강한 흐름임에는 분명하지만, 왜냐면 이전 저점을 뭐로 넘었습니까? 갭으로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외부적 요인이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센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홀딩에 있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68,800원 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혹은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다시 63,200원, 800원 이 자리는 또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되겠죠. 신규 매수는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된다? 63,200원에서 800원 위에서는 사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얼마짜리? 이 자리 93,500원짜리 이 자리가 갭으로 또다시 넘어갔죠. 이런 흐름은 뭐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좋은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어찌되었거나 이 자리에서 수익 담보를 충분히 하고 나머지 것들 들고 가면 들고 갔지, 이게 이 다음 자리는 102,5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들고 가면 들고 갔지 전부 다 들고 가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사고 여기서 줄이거나 나오고, 사고 줄이거나 나오고, 여기에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73,500원 이 자리에서 매수, 목표는 어디다? 93,500원이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잡기 만만치 않다라고 그랬죠. 물론 8만원짜리를 기다렸는데 관통해서 내려갔다가 갭으로 타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자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면 뭘 이탈하면 안 된다? 일목과 120회 요 둘 중에 낮은 거를 이탈하면 안 된다.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추세 하락을 이제서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만 저는 이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다만 SK하이닉스를 반드시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 폭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 것들 끌고 가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주고서 어떻게 다시 눌림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서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신규를 추격하거나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추격해 버렸다면 수익을 혹여나 얻을 수 있을지라도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계좌적으로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물리고 다행이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저는 이런 구간에서 절대로 쫓아가시라는 이야기 못 드리고, 혹여나 너무 급하더라도 어떻게 93,500원 아래에서 매수해야 되고, 저는 가급적 122평을 보고 싶다. 냉정하게 이 앞에서 이야기 드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냉정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서 1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세 달 견뎌가지고 10% 먹자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훨씬 더 변동성을 요하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낫다.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고, 가급적이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시장의 어떤 지금 박스권의 흐름에서 상단의 슈팅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이 상단에서 또다시 다시 작은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기 때문에. 즉 뭐냐면 기존에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얘네들을 눌렀는데, 쟤네들을 살포시 눌러가지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면서 뒤늦게 얘네들을 돌려 올리기 때문에 지수적인 흐름에서는 뭐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임팩트 있는 일이 딱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지수는 꽤 안정적으로, 빠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빠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박스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우연히도 제가 혹은 다른 분들하고 잘 건들지 않는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목들이 대부분 이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상위에 들어져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액대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 뭐냐면, 충분히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해서 90만원짜리를 노리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만한 위치에 어깨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꼭 본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노려볼 만한 위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들은 펀더멘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당연히 기본적 분석도 들어갑니다. 종목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이 언젠가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기본적 분석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뭘 하는 회사인지 어떤 어닝을 내는지 냉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얘가 추세 전환을 만들고 있네, 그러면 누가 매수하지, 왜 매수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본적 흐름으로 봤을 때 보세요, 저는 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추세 전환을 이렇게 만들고도 뭘 못 견딥니까? 이탈해가지고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 흐름들은 왜 나오는 거다? 왜? 매수보다 매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이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서 가지고 딛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야지 강한 종목이고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이라고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노리시는 분들 혹은 물타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55만 5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55만 6천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딱 55만 5천원 딱 같이 짤로 맞춰지는 흐름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왜냐면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흐름이 한택차로 좀 어긋나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이 자리 이탈 컷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왜? 지금 파동이 수렴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닿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 파동이 유지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다시 이 안으로 진입해서 이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본 종목엔 좀 이슈가 도와주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왜? 결국은 추세 전환에 실패하고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데,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버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14만 4,500원, 죄송합니다. 14만 5,500원입니다. 이 마디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얘도 예전에 SK 하이닉스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93,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14만 5,500원은 또다시 올 확률은 좀 상당히 있다. 다만 이제 어떤 단가에 잡을 것인가인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추세 전환에 실패했죠. 그러면 냉정하게는 이 지수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종목은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까다롭거나 접근할 의미가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왜? 아니,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센 종목 하고 싶지 매도세가 센 종목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어려운 종목인 것은 맞다. 그러니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아예 이 10만원 요런 자리가 내려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접근하기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본 종목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잡혀 있습니다. 30분의 추세 전환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 종목을 꼭 하실 분들은 짧게 컷을 걸고 추세 전환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10만원짜리를 다시 누르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주 뭐 이런 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리오프닝은 없습니다. 지금 생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온다라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간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3,400원, 얘 마디가 지금 23,400원이거든요. 이 마디를 깨는 방식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넘지 못하고, 얘는 심지어 추세 전환을 한 번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냉정하게 매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얘를 매수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물려 있거나 아니면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감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일단 쌍바닥 패턴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30분의 추세 전환을 만들고 있죠. 보통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때 저점이 18,220원인데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그냥 18,130원 이탈 컷으로 매수를 쫓아가 보는 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물타도 되겠느냐는 저는 그거는 조금은 고민스럽다. 왜냐면 지금과 같은 하락의 패턴에서는 이전의 최저점인 17,830원을 살짝 깼다가 다시 잡아채는 패턴이 나오는 쌍바닥이 만들어져야지 진짜 바닥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본 종목에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싶은 쪽이 있구나 라고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가급적이면 기다리셨다가 저 17,830원을 깼다가 다시 잡아챌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18,130원 저 이탈 컷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본 종목 예전에 현금 대신 그냥 들고 있기도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현금으로 내가 좀 이렇게 뭐 할까 그런 것 생각하다가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현금 갖고 있는 셈으로 치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추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전 고점을 이렇게 쌍봉 맞고 쓰리봉 맞고 떨어지는데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 본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5만원 자리 혹은 그 아래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깔끔하게 지금 맞고 떨어져 있어서 저는 45만원을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난번처럼 이때처럼 45만원을 깨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을 접근한다, 그렇게 짜시면 전략에 큰 문제 없다. 본 종목은 그렇게 복잡한 흐름도 아니고 열심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만 노리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기관쇼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여러가지 것들 많이 준비하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 변화된 준비들 하고 있으니까 꼭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서 혹여 저와 혹은 저희와 이 관점이 맞으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도 60초 기술 코멘터리 쇼츠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많이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